자, 64, 65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6번. 어느 비영리 단체에서 6번 말고 또 없어. 자, 비영리 단체에서 물품을 기부받았는데 학용품이 전체 물품의 60%이고 K 지역에서 기부한 학용품이 전체 물품의 22%이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퍼센트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퍼센트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전체를 100개라고 할게. 100개라고 할게. 비율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전체의 개수가 100개 혹은 퍼센트가 조금 소수점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싶으면 1000개. 자, 물품 기부를 받았어. 기부를 받은 물건이 모두 10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100개 중에서 학용품이 몇 개라는 거야? 60개라는 거야. 40개는 학용품이 아닌 다른 물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때 K 지역에서 기부한 학용품이 전체 물품의 22%래. 그래서 우리는 K 지역에서 기부한 학용품이 전체 100개 중에 22개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를 골랐더니 그게 학용품이라는 거지. 근데 그 학용품이 K 지역에서 기부한 학용품일 확률. 그럼 우리가 이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60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녀석이 K 지역 22개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률이 60분의 22가 되면서 30분의 1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조건부 확률이 됐던 우리가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자 할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의 개수가 몇 개고 그 중에 내가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만 잘 읽어내주면 우리가 따로 어떤 복잡한 수식이나 표현 없이 주어진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휘리 66, 6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2번. 또 11번. 또 11번부터 보자. 지환이가 표적에 화살을 3번 쏘는데 한 번 쏜 화살이 표적에 명중했을 때 다음번에도 명중할 확률은 0.9. 자, 그럼 얘는 자기가 쏜 거에 대한 결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나 보다. 처음에 한 발 쏴서 딱 명중했으면 오늘 화살 빨 좀 봤는데 하면서 두 번째 쏠 때 자신 있게 쏘는 거고, 첫 번째 딱 쏴서 맞추면 못 맞추면 진짜 두 번째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강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첫 번째 화살이 명중되고 다음번 화살이 명중될 확률은 0.9야. 그리고 처음에 명중하지 않았을 때 다음번에 명중할 확률은 0.8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화살 명중시키고 두 번째 화살은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는 첫 번째 화살이 명중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녀석이 명중한 상황에서 두 번째 화살이 명중을 할 수도 있고 명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처음 쏜 화살이 명중했을 때 두 번째 화살이 명중하거나 명중하지 못했을 때의 확률의 합은 전체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0.1. 첫 번째 화살을 놓쳤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명중시키거나 명중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둘 다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0.2. 이때 첫 번째 표적에 명중했을 때 세 번째에도 명중할 확률을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화살을 명중시켰어. 그럼 얘는 두 번째 화살을 명중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 화살은 명중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세 번째 화살에서 명중시키고 명중시킬 확률을 찾아달래. 그럼 얘는 첫 번째 화살이 명중했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명중시킬 확률은 0.9. 두 번째 화살 명중했어. 앞에 거 잘 쐈네. 그럼 당연히 뒤에 것도 잘 쏴야지. 그 다음 첫 번째 화살을 명중시키고 두 번째 화살에 명중시키지 못했어. 짠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1.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명중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화살이 명중될 확률은 0.8. 잘 봐.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사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화살이 명중됐다라고 하는 게 이미 조건이 정해진 거야. 그치? 그걸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명중 여부, 세 번째 화살의 명중 여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곱셈을 해서 구하고 있어. 그치? 지금 설명하는 건 다음 오늘 설명할 내용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0.81에다가 0.08이 돼버리니까 첫 번째 화살을 명중시키고 세 번째 화살을 명중시켰을 확률은 0.89. 굉장히 높네요. 89% 정도면. 다음 12번.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2개가 들어가 있고 A에는 흰 구슬이 4개가 들어가 있고 검은 구슬이 2개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흰 구슬 3개, 그 다음 검은 구슬 4개. 하나, 둘, 셋, 넷. A,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그럼 나는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할 수도 있어. 임의로 선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서로 다른 색이 나오네.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게 꺼낼 수도 있는 거고 B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도록 꺼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해서 그치, 2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낸대. 그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4 곱하기 1. 2. 자, 마찬가지로 또는
또는 2분의 1에 7개의 공 가운데 2개를 꺼낼 건데 흰색 3가지 중에 하나, 검은색 4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우리는 결국은 이 2개의 주머니가 놓여 있을 때 내가 공을 꺼냈어. 그런데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는 부분의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머니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한 개의 주머니만 고르겠지만 2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률 빼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는 6C이면 얼마냐? 15? 15분의 4 플러스 7C이면 21분의 6. 어우씨, 그냥 3으로 해서 7분의 2로 바꿀게.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네. 그럼 주어진 녀석은 통분하면 7호 35, 105분의 47에 28 플러스 30이 되면서 105분의 58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색의 공 2개를 꺼낼 확률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조건부 확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공을 꺼냈더니 어머나! 2개의 색이 다르네. 그때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꺼냈을 확률. 그러면 요 녀석 중에 A라는 주머니를 분자에 올려주면 끝인 거죠. 그쵸?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니? 그럼 68쪽까지 얘기할 거 이상한 거 없지? 자, 그런 말이야.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두 녀석이 합쳐진다.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두 녀석을 곱해서 구한다. 물론 합의 법칙에서는 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로 합치는 개념이지 덧셈의 개념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치? 맞아? 그럼 P, A 교집합 B,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너네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의 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의 확률을 곱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뭘 붙여버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다음 거꾸로 이번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맞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률의 계산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 그 개념은 맞아. 그런데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실질적으로는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계산을 할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 이걸로 계산했어. 그런데 이 곱셈 법칙, 곱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이 맞는데 우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약간 A가 일어난 거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자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부분의 개념과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계산에서는 첫 번째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중학교 때는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A라는 사건에 의해서 영향 안 받는 사건들을 가지고 둘이 곱해왔고 여기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걸 생각하자는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는. 말 그대로 제비뽑기를 하는데 병준이가 뽑았어. 오, 당첨 제비. 그럼 바로 뒤에 있는 나는 아, 쟤가 왜 저걸 뽑아? 가뜩이나 제비도 부족한데 내가 못 뽑을 확률이 높아지겠네. 병준이가 탈락. 나는 못 뽑았어. 그럼 내가 뽑을 확률이 늘어나겠는데?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확률의 곱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영향받지 않는 확률들끼리 곱해서 계산을 했고 지금은 앞에 있는 사건에 의해서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사건은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거야.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사건이 서로 다 자기네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주사위를 굴리자. 뿅. 처음에 1의 눈이 나왔어. 두 번째는 1의 눈은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굴리는 사람은 없어. 1의 눈이 또 나올 수 있어. 그치? 독립. 병준이가 제비를 뽑았어. 오, 당첨 제비. 뒤에 있는 사람은 병준이가 제비를 뽑았어. 오, 비당첨 제비. 아싸. 오케이? 그래서 말 그대로 첫 번째 사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한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이 영향을 받을 때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너네들은 두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만을 가지고 독립과 종속을 구분 못해. 주어진 상황이 독립이 된다,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걸 문제 자체의 글을 읽고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두 사건은 독립.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두 사건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게. 문제 상황으로 이 두 사건은 독립이 될 거다, 종속이 될 거다라는 판단 자체는 지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고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더니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똑같아지더라. 그럼 두 사건은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판단할게.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독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앞에서 누가 무언가를 뽑아갔다가 가져가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개수가 변하는데 다시 복원, 돌려놓는다. 그럼 처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무언가를 뽑아가든 상관없이 나한테는 새롭게 세팅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독립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저 빨간색 박스로 만들어 놓은 녀석으로 독립, 종속을 판단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쓰는 게 맞아. 근데 69쪽 확인 문제 1번.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그럼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A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거에서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지, 다 지워! 독립! P, A, 교, B는 P, A, P,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와 B가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끝. 오케이? 독립은 딱 요 식 하나 생각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P, B, 바, A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났을 때 A교 B가 일어날 확률 따라서 12분의 3, 4분의 1. 선생님, 네. A와 B가 독립이라면서요. 그치? 그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혼자 있겠네요. 맞아.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P,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P,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아지게 되고 주어진 녀석을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주어진 녀석은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와 같이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독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개념 센이라고 하는 녀석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자, 가운데 보시게 되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라고 되어 있지.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사건과 B,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자, 무슨 얘기냐? 으차. A와 B가 독립이다. 그럼 네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라고? 뭐 생각하라고?
PAQB는 PA 곱하기 PB만 생각하라고. 오케이? 뭐 영향받지 않아요. 뭐 그런 한글적인 표현이나 글적인 부분들은 그냥 지워. A와 B가 독립이야. 그럼 우리는 PAQB는 PA 곱하기 PB야. 내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했더니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그럼 A와 B는 독립이야. 자, 그러면 A와 B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을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거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P, A, 교집합, B의 여지, 아이씨, 왜 자꾸. 자, 다시. 으차. 미안. 그럼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니들 중학교 때 요거 배웠잖아.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아니라 요게 원칙이야. 요게 원칙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만약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 녀석은 PB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게 얘야. 그래서 독립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원칙적으로 구한 거야. 그러면 이때 A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할 건데 이때 이 B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이 A가 일어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뒤쪽에 A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줘서 계산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PA 곱하기 PA분의 P 나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잠시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저걸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쏘리. 용서해줘.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잠깐만. 얘를. 그치. 저걸 써먹어야 되는 거지. 쏘리. 미안.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끌고 들어갈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뺀다고 할게. 좀 착각했어. 영세자. 오케이? 그럼 주어진 녀석은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돼버리니까 얘는 PA로 묶어내면서 1 마이너스 PB가 돼버릴 거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A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곱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도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녀석의 곱으로 잡아주시면 돼.
그럼 우리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이라는 녀석도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주어진 녀석이 A의 여사건과 B에 대해서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P,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A와 B가 독립일 때 얘네들도 독립이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P, A의 여사건과 P, B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P, A 합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1에서 P,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뺄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라고 하는 녀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PA, PB로 바꾸어 주고 주어진 괄호를 없애서 1 마이너스 PA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PB 마이너스 PA, PB로 바꾸어 주면 얘는 앞에 1 마이너스 PA 뒤에 있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PB로 묶어내면 똑같이 1 마이너스 PA가 나타나.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PA와 그 다음 1 마이너스 P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어진 녀석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A와 B, A의 여사건과 B,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가운데 단 하나만 독립이어도 그 네 가지는 모두 다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녀석은 교재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참고 오른쪽에다가 한 번만 정리해 줄게.
자, 70쪽의 확인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택한 수가 2의 배수인 사건을 A, 5의 배수인 사건을 B, 6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서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인지 A와 C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인지 B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인지.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2의 배수니까.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1이죠. C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이때 내가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구했더니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10분의 1이야. 근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곱해진 거하고 서로 똑같네? 그럼 A와 B는 독립이야. 환장하지. 2의 배수를 뽑는 거하고 5의 배수를 뽑는 거하고 독립이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한글로 풀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은 얘야. 알았지? 다음 이번에는 P, A 교집합 C를 볼게. A 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은 6이라는 녀석 하나밖에 없어. 10분의 1이야. 그런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봤더니 서로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은 종속이라고 판단할 거야. 다음 B 교집합 C 0이야. 자, 이와 같이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뭐야? 무슨 사건이라 그랬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와 B가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0이 아니면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없으면 어차피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다는 걸 배반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배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두 사건은 종속이야. 그거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 71쪽 특강 가운데 여기서는 특강 3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0이 아닌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면 배반인 두 사건은 종속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안 된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1번 동그라미 하나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배반, 독립, 종속. 요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구분 짓는 문장들 많이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딴 거 없어. 배반, A 교 B는 공집합. 그 다음 독립, PA 교 B는 PA, PP. 그리고 얘네들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니네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 PA가 0이 아니다, P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거야. 없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 자, 72쪽으로 넘어갔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으차, 으라차차차. 결국은 두 사건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알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할지 아니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할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알았지? 다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사건을 B,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전 같은 경우에서는 앞면은 헤드 H, 뒷면은 테일. 잠깐만. 저걸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얘는 종속 사건하고 독립 사건에 대한 교집합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식이야. 그치? 그런데 독립 사건이면 얘로 구하고 종속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로 구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은 H라고 표현을 할 거고 동전의 뒷면은 T라고 표현을 할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야. 동전의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고 동전의 뒷면을 X라고도 표시할게. 뭐 표기야. 내가 헷갈리지 않기만 하면 편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동전 3개 던지자. 동전 3개 던지자. 으라차차. 동전 3개 던지자. 으라차차. 동전 3개 던지자. 으라차차. 동전 3개 던지자. 으라차차. 모두 몇 가지? 8가지. 이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P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4가지 2분의 1. 두 번째,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사건을 B. 전체 8가지 중에서 앞면이 2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4가지 P, B라고 하는 녀석도 2분의 1. 세 번째,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 그러면 P, C라고 하는 녀석은 모두 같은 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우리는 P, A, B가 독립인지 확인하고 싶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에 0이 나오고 앞면이 나온 녀석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어야 돼. 따라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온 녀석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건 전체 8가지 중에서 3가지가 되면서 얘는 8분의 3. 두 녀석은 종속.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P, A 교집합 C. A라고 하는 사건은 첫 번째 앞면이 나와야 돼. C라는 사건은 3개의 면이 모두 같은 면으로 나와야 돼. 그럼 전체 8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따라서 얘는 8분의 1. A와 C를 곱했더니 독립. 오케이? 다음 B교집합 C. 자, B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은 앞면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 3개의 면이 모두 같은 면으로 나타나야 돼. 3개의 면이 모두 같은 면으로 나타나고 2개 이상 나타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B와 C 독립. 요렇게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요거 조건부 확률 쪽 한번 쭉 마무리 한번 하자잉.